안녕하세요, 바이크존입니다. 오늘 우일, 지난번에도 계속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국내 기업 우일에서 나온 CT125 헌터커브형 엔진가드, 이게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이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다가 요번에도 이제 완벽하게 여러가지 의견 수렴해서 나온 헌터커브형 엔진 가드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장착하는 것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패킹이 이렇게 박스에 잘 돼 있고요.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오픈을 하면 사용 설명서, 친절하게 칼라로 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보통 국내나 뭐 해외 제품들도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좀 난해한 작업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친절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보호를 위해서 이런 뭐 스펀지 소재, 그리고 결합에 필요한 볼트류, 실제 제품, 이렇게 또 이것 또한 비닐로, 비닐도 단단한 비닐로, 찢어지지 않는 비닐이네요. 이렇게 잘 패킹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테이프 되어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거에 대한 용도까지 제품을 꺼낸 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도장 상태라고 하죠. 도장 상태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뭐 가까이서 한번 클로즈업해서 잡아 보셔가지고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마감도 잘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회사 제품들, 물론 K-스피드라든가 일본 회사 제품들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지금 소비자 가격이 12만원 제품이고, 그런 K-스피드나 이런 것들은 거의 20만원 후반대, 뭐 관세까지 해갖고 들어오면 더 말도 안 되게 비싸진 제품들이고, 일본에서 나온 키타코나 이런 거보다도 훨씬 저렴하면서 이 정도의 퀄리티라고 하면 일단은 외관에선 저는 만족을 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파이프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얘가 하는 역할이 엔진 가드 넘어졌을 때 차체를 보호하고 완벽한 전도를 방지하는 역할이 이게 엔진 가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두께, 그런 것들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엔진 가드 볼트류,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쓰임새를 알아볼 텐데, 볼트는 일단 개봉을 할게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볼트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검정색으로 다 맞춰가지고 사용자들이 이거를 볼트를 체결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검정색이 이제 두드러지니까는 일체감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테이프가 용도가 뭐냐, 이 테이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차체 연결이 되는데, 차체에 직접 연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요거는 도장이 돼 있어도 쇠 부분이기 때문에 쇠하고 쇠가 만나게 되면은 진동에 의해서 소리라든가 아니면 스크래치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붙이는, 원래 차체에 붙여가지고 조립을 하라고 있는 테이프 맞고요. 요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높이까지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높이 바닥에서부터 570mm 정도, 자, 요것도 밑에 부분은 바닥에서부터 360mm 정도. 그 얘기는 요렇게 이제 뒤에 바이크에 장착이 되겠지만, 요렇게 됐을 때 윗부분은 바닥에서부터 570, 밑에 부분은 360 정도의 높이의 테이프를 붙이고 장착을 해 주십사 하는 제조사의 뜻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설명을 읽어보면은 300mm, 30cm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60mm, 6cm로 5등분을 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작업에 필요한 공구 중에 오늘은 특별히 줄자가 들어가 있고 가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6cm. 자로 쟀을 때 6cm면은 요 정도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일단은 표시를 해두고 6cm를 표기하고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 거부터는 뭐 요걸로 자르면 되겠죠? 6cm 이미 돼 있으니까. 자, 얘는 여분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이거를 먼저 붙여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장착을 끼울 수 있겠죠. 요거가 이미 스크래치 방지 테이프이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붙일 거고,
얘를 그냥 붙이면은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펜을 이용해서 보통 집에 있는 사인펜 아무거나 하셔가지고 일단은 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붙여야 되겠죠. 바닥에서부터 570, 위에는 570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고 570을 한번 살짝 표기를 해볼게요. 여기쯤이네요. 예,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 밑부분은 360. 360은 어디야? 여기입니다. 자, 이것 또한 이렇게 살짝 표기. 윗부분이에요. 360. 저 표기된 부분 밑쪽 부분으로 테이프를 붙여야 될 것 같고요. 570. 자, 360. 이렇게. 자, 정확한 게 좋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정확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테이프를, 아까 4등분 해놓은 테이프를 붙일 거고, 살짝 저는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래도 왠지 한번 이렇게 살짝이라도 대보고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테이프는 붙여버리면 일단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살짝 대보면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자, 보이시나요? 아까 표시해 놓은 게 위아래로 들어맞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다 테이프를 끼고 요거를 장착을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이프를 이제는 붙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테이프를 붙여 보겠습니다. 테이프는 붙이는 거야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잘 붙이시리라 생각되고요. 요 윗스라에 맞춰가지고 붙여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감아주시고, 옆쪽에서 이렇게 붙이면은 딱 마감이 잘 떨어져요. 힘을 받는 부분이 앞쪽하고 뒤쪽이기 때문에 저는 마감이 되는 부분,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을 저 옆쪽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이 뒤쪽에서 촬영을 한번 해갖고 보여주시면, 그쵸, 만나는 부분이 겹쳐지지 않고 60mm를 잘랐을 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깔끔하게 그냥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해도 뭐든지 깔끔해서 좋을 건 나쁠 건 없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이고, 뒤쪽도 딱 아마 떨어졌으리라 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60mm로 잘랐을 경우인데, 만약에 60mm로 제가 안 자르고 조금이라도 좀 오버해서 잘랐다 그러면은 비거나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너무 딱 잘 맞는데요. 이렇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볼트류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볼트류는 총 4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워셔는 머리 쪽으로 이렇게 끼워주시고, 너트 위아래 들어갈 너트 반대쪽도. 요 제품은 사실 제조사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의 중인 내용이 있어요. 그 건의 중인 내용은 뭐냐, 뒷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스토퍼가 없습니다. 스토퍼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조였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조여야지 얘가 다 조여진 건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 쪽에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저는 그거를 보강을 해서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 요렇게 뒤쪽에 부싱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우일 회사에서도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 중이고, 사실 없다 그래가지고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번 장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요렇게 지금 저희 쪽에 있는 부싱을 위해서 장착을 해볼 거고요.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볼트를 조이게 되면 얘가 이제 좁아지겠죠. 좁아졌을 때 마지막에 내가 어디까지 더 조여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그냥 이 부싱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조여지는 부분까지만 조여지는 스토퍼 역할, 마지막 볼트를 조여지는 마지막 역할까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끼워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걸면서 하나를 이렇게 해서 먼저 살짝만 벗겨지지 않도록 걸어 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걸어 볼 텐데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부싱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정되는 부분에 좀 안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당겨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반대쪽은 완벽한 고정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정을 해서 움직임이 없도록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최대한 부싱이 들어갈 자리를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당겨서 여기가 끝까지 만나도록 이렇게 좀 당겨서 부싱을 끼워서 볼트가 통과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당겨졌다 싶으면은 볼트를 부싱을 끼운 상태에서 볼트를 넣고 꽂아줘야 되는데 뒤쪽 부분이 조금 여유롭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사실 이게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면은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제 좀 개조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원래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뭐 참고는 하시지만 이걸 꼭 안 하셔도 된다는 거를 기준에 놓고 이번 영상 꼭 봐주셔야 돼요. 또 우일이라는 회사 자체에서도 이거를 아직은 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넓어지게 되면은 양쪽이 넓게 되면은 아무래도 각이 틀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싱이 들어갈 정도의 길이만 해놓고 다시 꽉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이런 작업들을 해서 노하우가 있는 분들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요거는 참고적으로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일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거 점을 좀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부싱을 이제 살짝 끼워 보고요. 끼운 상태에서 끼우는데 반대쪽에 지금 볼트가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금 조금 더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공구를 이용해서 살짝 비틀어서 제껴가면서 딱 꽂아줬고요. 자, 요렇게 꽂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직 조이진 않았지만 훨씬 뭔가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지 않나요? 네,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반대쪽에 지금 가조립이지만 이렇게 중간이 떠 있는 모습과 지금 부싱을 이용해서 뒤쪽 부분에 보강을 한 모습이 뭔가 좀 깔끔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의 차이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립을 4군데를 다 할 겁니다. 4군데를 일단은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완벽히 조립이 된 상태에서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런 과정들은 지금 좀 빨리 편집을 해서 어차피 동일 과정이 반복이기 때문에 좀 빨리 편집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립이 얼추 완성이 됐고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수평이 맞는지까지 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수평이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이시다 보면은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망치나 이런 한쪽을 한쪽을 원래 우리가 저희가 지정했던 570, 360mm의 높이에 맞도록 지정을 해 놓은 후에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먼저 그 높이에 원래의 높이에 맞도록 고정시켜 놓고 육안으로 확인해 가지고 조금 조이면서 틀어지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천을 위에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때려서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대칭을 맞추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구멍으로 딱 통과돼서 되는 게 아니고 조임 방식으로 설계가 되는 가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요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해도 거의 이렇게 많이 틀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일이라는 국내 기업에서 만든 엔진가드 지금 장착 영상 보여드렸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장착해놓고 나서도 뭐 어울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한 저 체결 방식이 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요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뒤쪽에 추가되는 부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제품에는 안 들어있다는 거, 뭐 그냥 저의 생각으로 추가해서 넣은 제품이고, 요거는 현재까지 우일 이거를 엔진 가드를 구매하셨을 때 제품 자체에는 들어있지가 않다는 거,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고 뭐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